뉴욕 증시는 오늘 0.6%가량 하락했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종전보다 낮춰 잡으며 우려를 자아냈고 본격 시작된 어닝 시즌에서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산업주가 1.4%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개월 전보다 0.4%포인트나 하향했습니다. 선진국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1.8%로, 특히 유로존은 1.8%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은 2.6%로 반년 전과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또 하나의 무역 전쟁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110억 달러 규모의 유럽연합산 수입품에 당장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WTO가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이 미국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며 당장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가는 3거래일 만에 내렸습니다. WTI가 배럴당 0.7% 하락해 63달러 선으로 내려갔는데요. 리비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의 정정 불안 속에 국제유가가 3% 넘게 오른 탓에 가격 부담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감산 조치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해외 이슈 관련해서 종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주시면요. 저희 베테랑 연구원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24시간 항시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창구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들 보시죠.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저희 다시 보기 컨텐츠가 항상 마련이 돼 있고요. 또 홈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들과 1대1로 소통을 해보실 수도 있고 다양한 유익한 컨텐츠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자, 뉴욕 증시 오늘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 조그마한 악재들이 여러 가지 나오면서 0.6%가량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IMF 쪽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종전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6개월 전보다 0.4%포인트 낮춰 잡으면서 이런 부분, 글로벌 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유로존 쪽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하향되면서 유로존 쪽에 대한 우려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또 하나의 무역 전쟁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타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10억 달러 규모의 유럽연합산 제품의 수입품에 당장 관세를 부과하겠다. 여기는 보잉과 에어버스의 싸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 쪽에 더 힘을 실어주면서 미국과 유럽의 또 하나의 무역 전쟁이 날지에 대한 불안감도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곧 다가올 어닝 시즌, 며칠 안 남았죠. 어닝 시즌에 대한 부담감도 나타나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대형 대마불사 금융주들의 필두로 해서 지금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4.3%가량 평균적으로 1분기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안 좋을 것이다. 근데 예상보다 더 안 좋을 시에는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쪽에 투자자들의 우려도 자아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가 0.7%가량 하락했고요. S&P 500은 0.6%, 나스닥이 그나마 선전하면서 0.5%가량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증시에서 특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이렇게 하락했지만 상승한 종목은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ATA입니다. 107%가량 급등했습니다. IT 서비스, 은행, 그리고 교육과 보험에 걸쳐서 컴퓨터 기반의 전문 자격증 그리고 인증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특별한 호재가 있었는데요. 해외 예술학교를 지원하는 중국 유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사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 베이징의 환치오 이멍 에듀케이션 컨설팅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와 기본 협약 그리고 특정 조건부의 주식 구매 협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107%가량 급등했습니다. 2달러 12센트에 거래를 마쳤네요. 두 번째로는 유마 에너지입니다. 38%가량 올랐는데요. 말 그대로 에너지 회사입니다.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서부 퍼미안 분지에서 셰일 가스 그리고 셰일 오일에 대한 자원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38%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커맨드 센터입니다. 35%가량 올랐는데요. 임시직 인력 파견 회사입니다. 주로 경공업 그리고 접객, 이벤트 서비스에 인력을 제공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인력사무소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상승 이후 2018년에 4분기 실적,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성적이 좋다라는 평가에 35%가량 급등했습니다. 5달러 32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외국인과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MSCI 한국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2천억 원가량 순매수를 해줬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8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MSCI 한국 지수 마이너스권이었지만 그래도 뉴욕 증시의 하락세보다는 그나마 선전하면서 거의 변화 없이 6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FTSE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0.1%가량 내렸는데요. 미국도 어닝 시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 기대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낮게 형성돼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다가 환율도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부담감 없이 우리나라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 종목을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FTSE 지수가 0.1%가량 하락하기는 했지만 뉴증시의 하락세보다는 그나마 선방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글로벌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민지 앵커 연결합니다. 네, 어제 아시아 시장은 홍조세로 재료가 뚜렷하게 없었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재료 공백기에 새벽에 묵은 악재에 더해 새로운 악재까지 터지면서 미국과 유럽 주식 시장은 하락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시장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다우와 같은 경우는 200포인트가량의 하락세였는데요. 3대 지수 전반적으로 무거운 분위기에서 흐름이 연출된 하루였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악재 중에 첫 번째로 새롭게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미국 그리고 EU 이 사이의 줄다리기입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을 보면 EU와의 신경전도 더욱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현재 항공사를 부과하고 있는 이 보조금 정책에 불만을 제기했고 이를 빌미로 해서 유럽산 제품에 대해서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현재 그 리스트를 작성 중이다 이렇게 소식 전해지고 있죠. 이 소식들은 유럽연합 쪽에서는 또 한 번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양측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새로운 악재로 시장을 짓누른 첫 번째 이야기 여기에서 둘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세계 성장률에 대한 우려도 깊어졌습니다.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또 한 번 IMF 쪽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다는 점 보셔야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수치가 3.3 정도, 지난 10월 제시한 수치와 비교했을 때는 0.4%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끊이질 않는 악재라는 점 보시고요. 그리고 실적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CNBC 쪽에서는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우려 속에 오늘 주식시장이 하락한 것이다. 가장 큰 변수는 실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후반부터 금융주의 실적 발표 예고되고 있습니다. 2016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을 것으로 지금 무겁게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악재만 겹치면서 오늘 3대 지수 미국 쪽에서는 모두 하락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범유럽 지수 0.61% 하락, 주요국 증시 역시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그리고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경계감도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에서 0.1%까지 하향 조정된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유로존 쪽에서 경기 둔화 우려, 이 속에 투심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 특히 주요국 가운데서는 독일 쪽에 하락폭이 컸는데요. 0.94%나 밀리는 모습이 오늘 새벽 포착됐습니다. 자, 어제 뚜렷한 재료 없이 움직임 나왔던 아시아 주식시장은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먼저 보시면은요, 상승폭 좀 줄여나가는 구간에서 0.19% 정도 소폭의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상승, 그리고 선전 증시와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하락이었는데요. 0.16% 정도 하락폭은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대만 가권 지수는 0.47%로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6거래 연속 플러스 행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애플의 부품사 쪽에서의 강세가 확인이 되면서 전반적인 기술주에도 훈풍을 불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만선 위에서의 움직임 대만 가권 지수 확인이 되고 있네요.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전에는 인도네시아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다음 주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한층 더 줄어든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1%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태국과 싱가포르 주식시장 역시 상승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주요국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우세했습니다. 중국 본토를 끌어올리지는 못했지만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변국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중국 정부 쪽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높였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국의 상승 이끌어낸다는 부분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남미의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오늘 새벽 거래 움직임 나왔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4%대까지 하락폭이 나왔고요. 브라질도 1.11%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움직임 나왔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와 같은 경우 0.04% 거의 변동 없는 구간에서 97달러 선 초반대에서 거래가 진행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유가 확인해 보시죠. 가격적인 부담이 일단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가 증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모두 나왔는데요. 63달러 선의 움직임 나왔고요. 하락폭은 0.7%, 브렌트유도 0.7% 정도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금 가격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 주는 차근차근 상승폭을 쌓아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1,300달러 선 위에서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0.5% 정도 상승 흐름 나왔고 구리 가격 역시 소폭이지만 플러스 은은 조정받으면서 새벽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시장 흐름 쭉 보셨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월가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했을까요? 어떠한 투자 의견을 내놨을까요? 이 이야기 김희욱 소장과 함께 하시죠.